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구달입니다. 오늘 8월 12일 목요일이네요. 일주일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점검하고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날 배터리 소재 지난 6월 11일부터 저희 투고달에서 시리즈로 배터리 소재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급등 시세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양극재, 에코프로 BM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뭐 LNF, 그리고 이제 뭐 동박이라든가 뭐 전해질, 그리고 분리마, 뭐 SKIT, 뭐 이런 것들, 기타 이제 동박의 뭐 솔로스 첨단 소재, SKC 뭐 등등, 뭐 첨보, 그리고 신흥 SEC 같은 부품, 그리고 장비를 이제 이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장비주를 시리즈로 해서 말씀드린 게 뭐 PNT라든가 원익, PNE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전부 다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배터리 점검을 좀 하면서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서 이쪽에 이제 이미 왕창 올라서 급등해서 누구나 다 쳐다보는, 누구나 이제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6월 11일부터 해서 바닥 대비 100% 더블 급등이 나온 거를 쫓아가지 마라. 대신에 이러한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말씀드린 게 코스모 화학이었죠.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요날 요 고점을 돌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눌림목에서 결국은 매수 좋다 했는데 어쨌든 오늘 뭐 29점, 장중 29.4%까지 급등이 나오네요. 현재 25.1% 급등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쫓아가면 절대 안 되죠. 장대양봉에서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튼 요런 부분이 지금 배터리 소재, 양극재들이 굉장히 뭐 하늘 뭐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간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모 화학인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또 하나가 이제 솔로스 첨단 소재 우선주를 한번 말씀드렸죠. 솔로스 첨단 소재 우선주 같은 경우가 솔로스 첨단 소재 보통주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얘는 요 자리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플랫폼, 그러니까 상승하기 위한 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갈 때마다, 지금부터 뭐 내려갈 때마다 사도 상관없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뭐 장중에 뭐 2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가 단기적으로 매물벽에 걸리죠. 여기 이 앞에 있는 작년 12월, 1월 요때 이제 걸려 있는 매물벽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무리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여기서 넘나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또 살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어떻게, 이거는 내 주식이 아니다. 항상 늘 말씀드리죠. 얘가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면은 그 외에 다른 놈들도 저희 투구단에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번에 배터리 시리즈를 6월 11일부터 양극재 4인방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그 뒤에 뭐 동박, 전해질, 뭐 분리막 해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마다 전부 매수의 맥점이 충분히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결국은 얘들이 더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또 쫓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PNT라는 종목이죠. PNT 종목도 장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줬었죠. 22,000원, 뭐 23,000원 그런 자리에서 줬는데, 지금 29,000, 오늘 장중고가가 29,500원이네요. 굉장히 큰 수익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난 월요일 날도 이런 거 이제 신고가 돌파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을 사자. 코스모 화학, 뭐 소로스 첨단 소재, 우선주, 그리고 PNT.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신고가, 사상 최고가 돌파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 거론해 드린 게 원익 PN이라는 종목이죠.
어,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날 이런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충분히 살 기회를 다 줬고요. 소개해드린 그 시점부터 충분히 살 기회를 줬고 신고가 돌파 요 흐름의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미 왕창 올라가 있는 100% 급등에 있는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이러한 종목 해서 4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부 다 급등이 나오네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요거를 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쫓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을 좀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 지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파생과 연계된 파생 상품과 연계된 이 비차익 거래 인덱스 펀드 비차익 거래로 인한 수급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했죠. 개인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9개월 동안 지금 8개월이죠. 8개월 동안 굉장히 물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반도체 노이즈 현상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CLSA에서 목표가 하향을 어제 발표했었고요. 오늘은 또 모건 스탠리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또 하나금융투자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디램 가격의 하락 조정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매수로 투자 의견은 유지한다. 영업이익이 하나금융에서 하이닉스를 14조 올해는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0조 원대로 영업이익이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매수를 유지한다. 그 이유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터 4분기까지 디램 가격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의견을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CLSA나 모건스탠리, 하나금융, 자, 이 시점에서 이미 된통 두드려 맞는 그 시점에서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애매모호한 그런 리포트를 쓰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8만원, 9만원을 막 돌파했을 때는 어땠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비메모리가 어쩌고, 삼성이 파운드리 투자를 133조 하면 미래 성장이 어쩌고, 반도체 디램에 슈퍼 사이클이 나온다 하면서 떠들어댔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조정을 받는 동안에 별다른 게 없다가 이미 두드려 맞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 어이가 없죠. 자, CLSA,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 쓰는 리포트는 외국계 증권사라고 해서 외국인 전문 애널리스트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애널리스트가 이쪽에 뭡니까? 다 있죠. 얘들이 다 쓰는 거예요. 결국은 글로벌 헤지 펀드의 어떤 그 공략 포인트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6월 달에 LG화학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팡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바닥이었잖아. 다들 팔고 도망갈 때 저희 투구달에서는 이쪽을 그렇게 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LG화학에 대한 점검도 해드렸잖아요. 거기가 바닥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11일부터 소부장 양극재를 시작을 해서 시장이 지수는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장세인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누구도 떠들지 않았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어땠어요? 굉장히 지금은 배터리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럴 때는 절대 쫓아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 경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리포트들 전부 의미 없다. 의미 없고 시장 전체의 굴레를 이렇게 보시면서 단순화 시키면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반도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메모리예요. 메모리 디램. 메모리 디램이다. 자, 일전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메모리 디램은요, 1980년대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40년을 장악한 성장 산업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초고성장이죠.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고성장 산업이었고요. 지금은 뭡니까? 2010년도부터 메모리 산업은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한 20개, 30개, 40개 되는 대만 업체에서부터 해서 일본, 미국 업체들 전부 다 아웃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삼성전자 넘버 1, SK하이닉스 넘버 2, 그 미국의 마이크론테크 넘버 3, 그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메모리가. 지난 2013년도인가요? 14년도에 무려 15년 동안 걸친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다 문 닫게 해버리고 1, 2, 3만 남았다 그랬죠. 그 중에 마이크론테크 마저도 거의 부도였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은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는 다 평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는 지난 40년 동안에 초반기에는 초고성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장 산업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 경기 사이클 산업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 메모리 디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라는 데서 디램 가격 하향 예상을 하고요. CLSA라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 나오고,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도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오늘 하나금융투자자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메모리 디램입니다. 자, 여기에 자,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2020년을 기준으로 19년도에서 20년을 기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전은 메모리 시대이고 메모리 반도체 시대이고, 그 다음에는 비메모리라고 했죠.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라고 그랬죠. 자, 미래 성장 산업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기타 이제 IT 기기들의 고사양으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비메모리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다. 자, 지금 때리는 거는 뭡니까? 메모리 디램 경기예요. 그럼 이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난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초고성장 산업이에요. 초반기에는. 그럼 이 메모리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고성장 산업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10년대부터 치킨 게임을 끝내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사이클 산업인 거예요. 사이클 산업. 메모리는요. 앞으로 메모리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DDR5가 결국은 어떻게? DDR5가 안 올까요? 이 시대가? 당연히 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절을 할 뿐이지 결국은 오는 거예요. 불과 1, 2년 전에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전기차는 어차피 오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넘버 1 회사들이 투자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이 뭐였어요? 좀 갈만하면은 삼성 SDI가 20만원만 가면은 때려맞고, LG화학이 30만원 가면 때려맞고, 에코프로비엠 뭐 2만원, 뭐 3만원, 4만원 가면 때려맞고, LNF 2만원 정도 가면은 또 때려맞고, 계속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불과 1, 2년 전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전기차는 어차피 온다, 시대가. 어차피 온다. 그러면 여기서 좀 올라갈만 하면은 뭐가 나왔어? 또 ESS 화재가 나왔죠. 맨날 도배했죠. 그리고 뭐 이 전기차 화재, 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전기차가 화재가 났다, 충전 중에 화재가 났다, 맨날 이런 발목 잡는 뉴스였잖아요. 결국은 이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이 가격이 최바닥이 된 거죠.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자,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테슬라 모델이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도로를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결국은 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또 지난해 그래서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400%씩 1년 동안 오른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또 1년 뒤에, 2년 뒤에 실적을 다 앞당겨갔다 해서 상반기 동안 조정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을 주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어땠어요? 막 올라갈 때는 막 난리 피우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미래가 어쩌느냐 하면서 떠들어지죠. 이미 막 올라갔을 때. 그러다가 조정이 들어가니까 6월, 5월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미래의 이익을 이미 1년, 2년 뒤에 올 이익을 이미 선반영했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투구달에서 항상 그때 6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전기차 시대 앞으로 최소 10년, 앞으로 길게는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연료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발표를 다 했어요. 그걸 다시 되돌릴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불과 1, 2년 전에는 터무니없는 이런 바닥 시세에서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나죠. 하지만 그 시대가 와서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은 벌써 10배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도체로 돌아와서 지금 삼성전자를 막 때리고 있죠. 자, 비메모리 시대는 이미 시작된 지 2019년도부터예요.
TSMC가 그전에는 파운드리 전문이라서 반도체, 이 메모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TSMC는 2019년도까지 거론 자체도 안 됐어요. 하지만 최근에 1, 2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파운드리는 세계 넘버1이 됐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한다. 뭡니까? 비메모리예요. 이 비메모리는 어차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DR5가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온다. 왜?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그쪽에는 이 메모리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필수, 그러니까 산업의 쌀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이제는 메모리 디램은 쉽게 말해서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나 다름없는 거예요. 경기 사이클을 타지만. 하지만 이거를 뒷받침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성장으로 접어드는 거는 어떻게 해요? 성장 프리미엄을 주는 거는 비메모리 쪽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휘둘리지 마시고 보셔라. 그렇다고 내가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뉴스 내용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8개월 동안에 20% 빠졌어요. 자, 그런데 지난 2017년도에 그 반도체 1차 슈퍼사이클 때 고점을 찍고 조정을 9개월 동안 얼마를 주냐면 22% 줬습니다. 하락률로 보면은 달수로 따져도 그러고 하락률로 따져도 거의 비슷하죠. 자, 그 앞전으로 좀 볼까요? 2015년도에 6개월 동안 31% 빠졌어요. 자, 13년도에 어땠습니까? 23% 빠졌어요. 8개월 동안. 자, 그 앞전에 2011년도 뭐 유럽의 재정위기가 나오고 혼탁한 그런 시기에 어땠어요? 8개월 동안 33% 빠졌습니다. 자, 그 앞으로 넘어가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전 세계 금융위기 때 47% 빠졌어요. 6개월 동안. 자,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현재 현금성 자산이 얼마예요? 111조 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간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요? 50조에서 60조를 내요. 연간. 자, 분기에 얼마를 벌어요? 평균 10조에서 15조를 벌어요. 분기에. 자, 제가 2003년도 4년도 이때 삼성전자가 지금으로 가격을 한 사람은 이때 당시가 얼마였어요? 한 만원? 만원 정도 또 채 안 됐을 거예요. 8천원 정도 됐겠죠. 지금 가격으로 한 사람은. 과거 가격으로 따지면 이때 당시가 40만원 정도 되고, 지금 가격도 50배를 곱해야 되니까 과거 가격으로 따지면은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따지면 8만원 정도면 400만원이죠. 자, 이때도 똑같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치킨 게임을 엄청나게 하던 시절이니까 반도체 사이클, 디램 가격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그런 게 계속 나왔었죠. 이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저희 신입사원 이제 OJT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뛰어든 증권맨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논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직접 매매를 안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추이나 어떤 그 순환 변동치는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라. 자, 이때 당시에 그 가격이에요. 고점을 찍고 빠졌죠. 이때 가격이 38%예요. 2002년도에는 유동성 버블이 나와서 많이 빠질 때죠. 그때가 38%예요. 자, 2004년도에 중국의 긴축, 그런 부분을 해서 37%가 빠졌어요. 9개월 동안. 자, 이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가 40만원에서 50만원 할 때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분기에 얼마를 벌었냐면 1조에서 2조를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농담 우스갯소리로, 야, 분기에 1조에서 2조를 버는 회사가 무슨 뭐 디램이 어쩌느냐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호들갑을 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삼성전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이는 거예요. 투자. 매매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저축, 투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10배 온 거예요. 10배. 뭐 디램 경기가 어쩌니 이건 계속해서 수시로 있었고, 이 하락률마저도 비슷하죠. 지금 현재하고.
리포트들 틈만 나면 여기서 계속 때렸고, 좀 올라가면은 더 좋은 리포트 나왔고요. 개미들은 여기서 출렁출렁 되면서 다 얻어터지기 바빴죠. 투자의 개념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를 접근하셔는 안 된다. 분기에 1조 2조를 보는 회사를 가지고 이거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이 변동이 어쩌고 1분기 재고가 어쩌고 2분기 재고가 어쩌면서 이 최근에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얘가 지금 현재는 얼마를 벌어요? 분기에 최소 10조에서 15조를 봅니다. 현금성 자산이 111조예요. 과거 이 2003년, 4년, 5년 요때 당시보다 10배가 성장을 했죠.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모리는 산업의 쌀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비메모리 시대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과도기다. 거기에 이 메모리,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리 산업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가 뭡니까? 비메모리죠. 결국 이 비메모리가 어떻게 돼요? 산업이 성장을 안 하고 여기서 죽겠습니까? 이게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율주행 안 돼요. 전기차 안 돼요. 뭐 IT 뭐 플랫폼 회사들 카카오나 네이버 그런 거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걔들이 운영하는 게 뭐예요? IT 돌리려면 어떻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솔루션 기업들이니까. 더 빠르게 더 크게 저장하고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뭡니까? DDR5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이 산업이 다 망하죠. 카카오 네이버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모든 산업들 4차 산업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최근에 노이즈가 나오는 거다. 그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 게임이에요. 지금 전 세계 그 투자 자금 중에 헤지 펀드 중에 가장 큰 게 블랙록 펀드라고 해요. 얘네가 운영하는 총 자산이 9,500조입니다. 우리나라 양시장 시가총액 다 합해봐야 어떻게 해요? 2,000조죠. 애플이 시가총액이 2,000조예요. 애플 하나 팔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다 먹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000조죠. 시가총액이. 자,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회사가 1,00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블랙록 펀드가 글로벌 세계 최대의 블랙록 펀드가 9,500조를 운영합니다. 그 다음이 피델리티 펀드 같은 게 1,500조 정도가 운용이 되죠. 여기에 이 블랙록 헤지 펀드의 최고봉인 이 블랙록 펀드가 각 지역, 유럽 쪽, 중국 쪽, 아시아 쪽, 미국 이런 대륙별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 수급 게임을 많이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7만원, 8만원 깨지고 7만 5천원 갈까, 얼마 갈까, 6만년자 다시 갈까, 뭐 그런 걱정에 어떤 쓸데없는 뉴스, 하이닉스가 지금 D램이나 뭐 그런 가격 변동치에서 뭐 지금 나오는 리포트처럼 영업이익이 14조를 벌었는데 내년에 10조가 예상. 한 해 1년에 10조를 버는 회사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벌어놓은 돈으로 축적된 현금성 자산만 해도 삼성전자는 111조입니다. 단순히 나오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렇게 두드려 때리는 그 부분을 즐기시면서 오히려 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상방과 하방의 가격 범위 내에서 더 좋은 기회가 온다. 지금은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을 시키지만은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때려맞는 반도체의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것, 그런 자세로 투자를 임하시고, 지금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고달에서 6월 11일 이후에 말씀드린 그 가격 범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즐기는 구간이고요. 지금 이쪽이 올라간다고 덩달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투고달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쪽에서 매매를 좀 하시고, 매수를 해도 쫓아가시면 안 되고, 반면에 지금 반도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때려 맞을 때 제가 말씀드리죠. 9월 9일 선물쇼 동신만기일, 그리고 추석 전
일주일 그런 자리. 지금 여기 보면 하락률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 그쵸? 그럼 결국은 이 반도체 때려맞는 이쪽에서 싼 가격, 주가는요, 이미 저쪽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것만 남았고, 계속해서 산업이 변함이 없는데,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때려맞는 거. 전기차 1, 2년 전에 계속 때려맞았잖아요. 화재 사건 하면서. 반도체 지금 계속 때려맞죠. 결국은 DDR5 말씀드리잖아. 다시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싼 가격에서 이쪽까지 갈 수 있는 거를 타이밍을 잡고 하는 게 좋겠다. 자, 최소한 저희 투구달 영상을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이 결국은 투자의 개념으로 하시다 보면은 수익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 성공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희 투구달 영상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